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기입형을 총 정리해서 기출사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독서가 좀 특이한 점이 좀 발견된 게 있어서 좀 그걸 안내해 드릴게요.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독서 문제에서 기입형은 항상 한 문항씩 할당이 되었었습니다. 많게는 두 문항까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2020학년도의 특이점이 기입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독서에서 말이죠.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는 화법하고 독서, 죄송합니다. 화법하고 장문, 요 두 가지 영역에서 각각의 기입형이 출제됐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2019학년도를 놓고 보면은 2019학년도를 놓고 본다면 장문하고 독서 이렇게 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좀 약간 그 교수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화법하고 장문하고 독서가 각각 한 문항씩 기입형이 나왔는데 특이점은 2019학년도에 특이하게 장문하고 독서만 출제가 되고 화법은 기입형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자가 자기 분야에 따라서 출제적인 어떤 선호도가 바뀐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독서가 기입형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서술형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점도 더 크고요. 독서가 비대해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입형 해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볼까요? 2014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4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 기출문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죠. 문제 코드가 좀 과거 지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읽기 접근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13년 아닙니까? 학년도가 2014학년도니까 이또에만 해도 실제로 과정 중심의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전략을 좀 더 중시하는 전략 중심의 독서 지도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과정 중심을 다른 말로 기능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기능 중심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조금 옛날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은 전형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읽기 전, 그 다음에 읽는 중, 그 다음에 읽기 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 읽은 상황, 이렇게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읽기 전중 후에 중심을 두고 지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 중심에 중심을 두고 읽기 접법을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교과서 활동을 놓고 보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배경식 활성화죠. 모두 이제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스키마 이론을 물어봤어요. 스키마 이론을 물어봤는데 그 스키마 이론에서 여기 보면 독도에 대해서 아는가를 물어봤죠. 독도에 대해서 아는가, 여기는 기행문에 대해서 아는가, 각각의 것을 이제 놓고 본다면 교수가 의도한 것은 얘는 이제 내용 스키마를 얘기하는 스키마 유형, 그 다음에 얘는 형식 또는 구조라고 번역도 하죠. 스키마라고 하는 포멀 스키마, 그래서 포멀 스키마라고 해서 영어를 표현하면 이제 뭐 하나인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의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했었던 포인트였어요. 요때가 사실은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이 조금 트렌드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과의 이제 온도차가 좀 심했던 시절인데, 뭐 지금은 이런 교육 내용이 별로 이렇게 뭐 트렌드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당시로서는 독서 쪽이 조금 반칙성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이게 반칙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문제가 2015학년도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짧게 치고 갑니다. 자, 2015학년도. 자, 2015학년도는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틀어지지? 자, 2015학년도는 뭐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독서의 태도를 내셨어요. 교수님이. 요 문제 참 잘 내셨어요. 그래서 2015학년도 기출문제가 상당히 저는 독서 문제에서는 요거 참 문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거시적 독서지도를 이때부터 내셨거든요. 거시적 독서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임용고사에서 거시적 독서지도가 사실은 이제 요때부터가 입김이 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자유선택적 독서를 물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 독서지도가 사실상 2014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 2020년
여기까지도 지금 거실 독서 지도가 사실은 그 어떤 독서 지도의 그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좀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치사한 건데, 이런 말을 좀 하면 죄송한데, 치사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2015 개정 교육관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이때가 이제 2012 개정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2015 개정에서나 강조할 법한 교육 내용을 내고 계셔요. 이런 거 보면은 임용고사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절대로 절대로 원칙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가치나 관점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어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큰 취지를 갖고 있지, 사실은 뭐 이제 교육평가원에서 뭐 2012의 개정을 반영하고 2015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공지가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원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문의를 했을 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출제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장학사 분들급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관계자 분들인데, 솔직히 이분들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잘 몰라요. 그냥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죠. 그래서 출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내밀하게 보면, 이게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뭐 2015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5를 안 내겠지, 다시 말하면 2022가 안 나왔으니까 2022가 안 나오겠지, 이런 식의 어떤 코드를 잡고 들어갔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항상 이제 강사로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빈이가 나와 있어요. 수빈이가 나와 있고, 수빈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점을 요구해서 쓰라고, 제가 뭐 강의 때도 많이 얘기했죠. 이 아이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상이라고 하는 코드를 놓고 본다면, 상이라고 어떤 코드 보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유창한 아이예요. 예, 굉장히 유창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 평가 뛰어나고 사회적 공유도 잘하고 굉장히 유창한 아이입니다. 유창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문제가 뭔가 봤더니 하하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이제 가치 인식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흥미와 동기가 떨어져 있고, 그죠? 흥미와 관심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빈도도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 독서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난도도 떨어져 있어요. 쉬운 책만 골라 읽는다는 얘기죠. 자, 이 아이는 유창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독서 문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장 큰 진단이 이제 독서의 동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이제 흥미라고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임용고사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노출되는 답안을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조금 우매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노출된 것은 힌트를 주려고 노출된 거지, 그걸 쓰라고 내는 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DE평 출제를 여러분들 조금만 내밀하게 아시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기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내했더니, 교수님이 이제 수빈이라고 하는 요 아이의 특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컴퓨터 게임을 쉬운 책을 골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쉬운 책은 중요하지 않고, 자,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흥미 요소가 나왔어요. 자, 그죠? 흥미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게다가 이 아이가 또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빨리 읽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모든 별 활동을 좋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할 것이며, 친구들 앞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활동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친구들과 워크숍 또는 독서 토론과 같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뭐 협동학습이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적인 어떤 그 협동적인 학습과 플러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요거를 딱 구축했으면은 답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제를 풀 줄을 모르셨을 때 대부분 기입형을 외워서 푸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 틀리죠. 그래서 뭐 그냥 선생님 동기를 유발할 때는 이런 방법이죠, 뭐를 할 때는 이거죠, 이런 식의 공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출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잘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퀄리티가 아주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제를 아주 재밌게 잘 내셨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거시 독서 지도가 입질이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정의적 영역에 대한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 이거 말은 뭐냐면, 이제 독서 교육을 읽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독서 교육론 좀 읽었어?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용어를 써,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하되 독자별 특성을 고려해서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라. 그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좀 만들어내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입형은 거의 대부분 지식을 기반에 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어 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키워드를 밝히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재밌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 문제는 조금 그냥 교수님 이때 해는 2018학년 된 이때가 2017년인데 이때는 어떤 해냐면 좀 그냥 쉽게 가자. 그러니까 쉽게 가자는 말이 좀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내라.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라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2016 또는 2017, 2018을 넘어가면서 좀 문제를 쉽게 출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학년도의 어떤 그런 기출문제의 코드는 좀 교수님들이 쉽게 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016하고 2020학년도는 교수님들이 좀 문제를 쉽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내려고 했을 때 나온 문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2017이나 또 2019 같은 경우는 조금 코드가 달라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제를 하는 이제 워크숍에 수장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팀워크를 이제 그 강조하는 이제 그 어떤 수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총 책임자의 교수님의 어떤 영역, 전문 영역 또는 그분의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 주최 측의 어떤 출제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자기가 그냥 마음먹은 대로 막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컨셉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내는 이제 지금 출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봤을 때 2016은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셨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평가라는 것을 나왔어요. 근데 빈칸 메우기란 말이 나왔죠. 그냥 여기도 그에 해당하는 준하는 거 쓰라는 얘기인데, 요거 딱 보면 이제 중도평정이에요. 네, 중도평정이죠. 그래서 중도평정이고, 중도평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적 독해에서, 그죠? 사실적 독해에서 보통 이제 어떤 내용이 무엇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중심 내용, 이런 말을 쓰면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적 독해에서 중도평정 하나 내셨습니다. 재밌는 건 이 빈칸 메우기가 이제 언급됐다는 얘기인데, 빈칸 메우는 과정평가죠. 그러니까 스키마,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과정평가입니다. 그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다음을 위해서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던, 아까 2015에 비하면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잘 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점수 폭이 60점이 넘어갔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사실은 60점이 넘어가는 건 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60점이 넘어가고 65점 정도로 맞아야 서울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점 만점에서 15점만 틀리고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좀 시험이 좀 허용 채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의제기도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적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의제기도 좀 없고 문제도 굉장히 쉽다 보니까 커트라인도 올랐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시절을 건너뛰고 이제 2017학년도로 가볼게요. 2017학년도는 조금 온도차가 생겼죠. 좀 온도차인데 이때는 좀 교수님들 사이에도 이 출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의에서도 잘못 출제된 걸로, 좀 출제 방식이 잘못된 걸로 지적받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번 학기에 방과후인데 여기 이제 김교사이거든요. 이분이 또 올해도 출제하셨기 때문에 문제 코드가 베이팅이 비슷해요. 사실 여기 말하는 이교사, 반교사 이런 사람들은 교사가 아니죠. 거의 교수님들의 어떤 스키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대체로 알겠지만 독사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필자 중심이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필자 중심, 독자 중심이냐 아니면 텍스트 중심이냐. 지금은 이제 하향식 정보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텍스트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시점이 그게 이동했어요. 그래서 킨치 모형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미 독자 중심의 독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오래된 학문적인 어떤 가치고 그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야 이제 반영된 거죠. 그래서 논의가 된 것은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좀 늦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나 교육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지금 하고 연구를 내는지 못하고 한 10년 전, 한 5, 6년 전 요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제 논의의 학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얼리부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좀 빨라요, 제가. 교수님들의 좀 그런 진도 속도를 좀 빠르게 제가 접근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하나 나왔을 때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데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교수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낯설어서 힘들어하시긴 한데 좀 교육의 가치가 이제 실제 전체 문제에서 모든 문제 그러진 않지만 약 한 10%에서 20% 정도, 많게는 30% 정도가 상당히 여러분들 책으로 좀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 자, 독자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독성이란 말도 사실은 텍스트의 어떤 요인 중에서 가독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죠. 가독성은 말 그대로 편집성입니다. 편집이 어떻게 잘 되겠고 읽기가 편한가. 이독성은 사실은 좀 이독성이라는 게 이제 뭐 difficulties, 그러니까 뭐 텍스트 difficulty, 텍스트의 난도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 또 학자분들이, 또 저희 선생님이나 이런 학부자분들이 이독성을 readability, 그러니까 읽기 수준의 어떤 독자 수준, 그러니까 독자가 갖고 있는 읽기 능력 수준,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독성도 독자 요인에서 설명하는 그런 코드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보면 텍스트의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하고만 있지 말고 독자 요인이 중요하니까 독자 요인도 이제 추가하자, 이동하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두됐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한 또 사회 문화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상향식, 하향식, 그다음에 상호작용식, 뭐 사회 문화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패밀리 리터러시 또는 이제 패밀리 홈 리터러시라고 해서 가정 문식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직업, 가정, 지역, 연령 이렇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 요걸 이제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리터러시를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번역을 하면은 문식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해 보면은 어떤 부모와의 빈도, 부모의 독서 행위, 가정 내의 읽을거리 양가지 이런 걸 뭐냐면 가정, 홈 또는 패밀리 리터러시라고 해서 가정 문식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 사람이 없죠. 이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아예 몰라,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기껏해서 푼다는 게 여기 나오는 가정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걸 맞다고는 해줬는데 되게 찜찜했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인식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라고 썼어도 틀렸다고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맞다고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썼으면 이건 틀렸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노출됐잖아요. 이 노출된 답안을 썼을 때 답을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고? 가정 문식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언삭이라는 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출제하는 교수님들에게 익숙하고 뭔가 중요하다 발견되는 것들이 실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그런 교육의 환경에 노출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출제자가 이런 식의 출제를 했을 때 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자기들이 아는 그냥 키워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키마, 기존에 자기가 배웠던 스키마. 그러니까 언사기 쪽은 왜 교수님들께서도 사교육 현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냐, 만약에 학원에서, 노량진 학원에서 잘못 가르쳐 버리면 교수님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강사들이 흐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언사기 쪽은 좀 공부가 전문성이 기반이 돼야 된다. 요것을 이제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우셨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제 2018학년으로 가볼까요? 2018학년. 요때는 조금 문제 코드가 재밌었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이제 그 모 교수님께서, 뭐 성함 밝히긴 좀 그렇지만 모 교수님께서 인지주의에서 강조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용어, 바로 elaboration, 정교화를 이제 내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정교화. 참 재밌는 문제예요. 정교화라는 걸 내고는 있으나 정교화를 쓰라고는 할 수 없는 교수님의 마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정교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학원에서도 제가 이런 정교화 이런 말을 쓰면 제 반도 정교화반인데 정교화반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정교화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뭐 되게 정교해지는가 보다, 또는 뭐 교육학에서 뭐 라이거루스의 인지 정교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독자가 스키마를 갖고 있는데 글을 읽다 보면 이 글대로 안 읽어요. 이렇게 킨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킨치가 이 독자 중심에서 의미 구성을 독자가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향식 정보 처리, 탑다운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하향식 정보 처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향식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독자 중심의 독서를 한다는 거,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등사고 기능을 elaboration, 정교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화라는 것은 결국 글에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독자가 갖고 있는 스키마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독자가 좀 더 능동적으로 독서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대표적인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추론과 비판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무슨 말이 일어나냐? 추론과 비판을 아울러서 어떤 기존의 조직을 흐트러뜨려서 다시 재조직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정보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자기만이 새롭게 그거를 읽어내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창의적 독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 전형적인 딱 요걸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설명을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킨치 모형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킨치 모형을 갖고 낸 건데 킨치 모형에서 얘기하고 하신 게 뭐냐면 동일한 텍스트를 줘요. 동일한 텍스트를 주는데 동일한 텍스트를 읽어도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동일한 텍스트를 읽어도 뒤에 문제가 없네? 잠시만요. 문제가 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문제 내용이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진솔이 3페이지 문제가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어디서 다운받아서 보셨다면 뭐 교육평가원에서 보셨다면 이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동일한 테스트를 읽었는데 그 동일한 테스트의 예식을 1과 예식을 2에서 그 독자가 서로 달라요. 독자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가 한 사람은 그냥 수용을 하고요. 한 사람은 그걸 비판을 가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은 독자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elaboration, 정교화가 이루어지면 그 정보를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재구성이라는 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elaboration에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글에는 없는 완전히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돼요. 이런 걸 창의라고 합니다. 창의. 새로운 걸 이제 생각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의적인 독해가 가능해지는 그런 코드를 출제를 하셨어요. 상당히 재밌게. 그러니까 2015하고 2010 이게 8학년도 2010 이게 몇 학년도지? 8학년도 거예요. 2018학년도는 독서의 문제가 상당히 좀 수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017은 수준이 없었냐? 뭐 그건 아니지만 2017은 수준은 높았으나 사실상 이제 현실 속에서 수험생들이 얼마나 언사기가 무지한가를 방증해버린 꼴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나라 표준형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언사기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식성, 의사성 이론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가, 얼마나 전문성이 없었는가. 그동안 우리 사범대라든지 일반적인 그 어떤 그 교원 양성을 하는 기관의 학문이 학문적으로 저조한가를 방증해버린 꼴이 됐고요. 2016학년도는 쉽게 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내버린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코드를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 먹었던 게 자기는 이게 사회가 답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말을 하시면 이제 답이 얘기하면 이제 사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독서 토론인데 사실 이 용어를 한 번도 학원이라든지 개인 공부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다. 심지어 학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슬펐던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의미 구성. 자, 이 의미 구성은 다른 말로 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인지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주의들은 독자가 의미 구성을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인지주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 있죠? 피아제와 비고츠키. 자, 피아제와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인지주의에서 유명하냐?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인지주의의 어떤 그 관점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아제 같은 사람은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0세에서 태어나서 12세까지의 어떤 그런 인지 구조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요거를 상당히 연구를 잘한 사람이고,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좀 약간 인지주의에서는 돌발적인 사람인데 당시로서는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로는 왕따 취급하는데 상당히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지의 구성이 혼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요거를 착안한 사람이 비고츠키거든요. 그래서 비고츠키가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이게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두가 되고 그것이 교육관에 반영이 된 겁니다. 2015 개정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고츠키가 강조하는 이 사회적인 의미 구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주의 안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의미 구성을 한다.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낸 것 뿐이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의미 구성, 사회적인 의미 구성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독서 교육도
그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읽은 후에 독서를 한 후에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는, 협의 교육을 해보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 바로 사회적 의미 구성의 독서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이제 2014년, 15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 자체가 나온 게, 이 논의가 나온 게 2015, 14인데 논문 나오고 이제 한 5년 뒤에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자마자 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너무나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됐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거 틀리면 제가 역적이란 말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전에 어떤 공부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초수생이니까 이건 뭐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초수생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노출되는 빈도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공부를 한번 몇 번 해보면서 실패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은 방법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렇게 공부해도 뭔가 안 풀리는데, 그럴 때쯤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신의 공부의 내역이나 이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를 이제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놀라웠던 건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다 보면 1년 동안 학원에서나 또는 뭐 대학에서도 사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 구성,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이라는 사회가 왜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가정 문식성도 그렇고 사회적 의미 구성도 그렇고 이런 용어를 대부분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온도차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줄 만한 교수님들이 예전 한 5, 6년 전에 비하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범대 국어과에 요즘에는 뭐 문학 전공자가 언사기를 가르치시든, 뭐 서울대 국어과 나오셔가지고 가르치시든, 아니면 뭐 고려대나 교원대를 나오신 분들이 가르치시든,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보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학자분들이 좀 보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좀 졸업하신 지가 됐거나 개인 공부를 하시거나 학원가에서 잘못된 접근을, 뭐 어떤 교육에 문제점이 생긴 경우의 루트를 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시험 보는 날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어떤 특정 대학이나 특정 교수님들이 계시는 그런 학부생들한테 여쭤보면,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언사기 쪽은 노량진 사교육 현장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시고 비판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제가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하고 좀 호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투적으로 어떤 책이나 보고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스키마를 떠올려서 풀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문법하고는 다르게 완전 신생학문이고 전문 연구자분들이 별로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100% 국어교육과 교수님만 들어가거든요. 이 연사기 쪽은요. 왜냐하면 문학이나 문법은 국어 국문학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의사소통, 그러니까 화법, 작문, 독서는 국어교육과 교수가 아니면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국어교육과 내부에 있는 교수님들만 들어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권의식이 가질 수 있는 과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코드를 좀 선생님들이 그 점검하실 때는 혹시나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 작문도 그렇고 제가 하는 어떤 용어나 제가 하는 설명 방식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좀 그런 부분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은 빨리 본인의 공부 이력이나 공부 루트에 대해서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독서, 당시에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독서 토론이 답인데, 뭐 독서 워크숍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허용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사회적 의미 구성으로서의 독서 방법이면 하면은 문제 없는데, 독서 토론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도 하나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독서 토론이 가치가 있다. 저것도 외국 논문인데요. 저게 201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멀티플 텍스트를 기반한 독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사회적 의미 구성을 기반한 독서 방법이나 독서 교육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강조될 것 같다. 특히 거시적 독서 지도와 매목나게 이어지면서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이게 마지막 이제 독서 기입형 문제 세대였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기입형 문제는 다 풀게 되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지만 언어 사용 기능을 먼저 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인데, 언어 사용 기능에서의 어떤 용어,
또는 핵심 어떤 지식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어떤 공부의 루트 또는 배움의 루트가 이런 것들을 커버해 있었는가, 그동안 커버가 됐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한 1, 2년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고 실제 공부하는 거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시험 끝났는데 뭐 대충 뭐 강사 해준 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강의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어떤 공부 루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비판적으로 어떤 그런 공부의 이력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항상 전문적인 수업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다른 영역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입형 먼저부터 좀 해결을 하고요. 아마 서술형은 좀 연도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교수님들은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출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것으로 해서 독서 기입형 역대 기출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